그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당장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네. 갖고 있고요. 배당 성장주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지난 시간 머니머니에서는 배당 성장주 투자 방법 그리고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심화편을 준비했습니다. 투자 성향별로 어떻게 배당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짜면 되는지 전문가분 모시고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경제 분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배당 성장주로 은퇴하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처럼 배당 성장주 투자를 새롭게 해보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초보자분들께 추천하시는 포트폴리오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고배당 저성장주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반대로 저배당 고성장주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고배당 저성장주 포트폴리오는요, 현재 주가 대비 높은 배당 수익을 주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주식들인데요. 그냥 안정적인 맞습니다. 회사들이군요. 예를 들면은 현재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대략 5에서 8% 정도,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대략 3%에서 최대 7% 정도인 배당 성장주들을 고배당 저성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 저배당 고성장주는 현재 배당 수익률이 2% 이하지만 앞으로의 성장률은 10%, 2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갖고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배당금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주식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주실 수가 있나요? 현재 고배당 저성장주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배당 성장주들 보면요. 네. 먼저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간 예상 배당 수익률이 대략 8% 초반 정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성장한 거지만 연평균 5% 정도로 성장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10년 누적 배당 수익률이 103%, 그리고 20년 누적 배당 수익률이 270%, 이렇게 현재도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을 주면서 한 5% 정도로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10년 후, 20년 후의 배당 수익률과 누적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당장 높은 배당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상 배당 수익률이 대략 6.7%, 역시 이제 앞으로 한 5% 정도로 연평균 5% 정도로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10년 후에는 배당 수익률이 10%, 20년 후에는 17% 정도로 성장하는 그런 주식이고요. 그리고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상 배당 수익률이 6.5%, 화이자 같은 경우는 현재 예상 배당 수익률이 6.4%, 한국엔 컴퍼니 6.25%, 리얼티 인컴 5.6%, LG 우선주 5.5%, 그리고 HL 홀딩스 5.45%, 오리온 홀딩스 5.24%, CJ 우선주 5.13%, HD 현대 4.84%, 한화 삼우비 4.39%, 삼영무역 4.45%,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4%,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5% 전후, 4, 5% 전후하면서 그 이상으로 배당 수익이 높지만 앞으로의 연평균 성장률은 5% 전후, 최소 3%, 최대 7%, 이 정도가 예상되는 그런 주식들을 고배당 저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배당 저성장주 집중 포트폴리오가 있고 분산 포트폴리오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고배당 저성장주들 중에서 하나 두 개의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다양한 고배당 저성장주에 다양하게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특정 기업이 정말 매력적이거나 정말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럴 때는 이제 고배당 저성장주 집중.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배당 저성장주 집중 포트폴리오의 단점이 뭐냐면은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집중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내가 생각한 것과 뭐 실적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나쁘게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배당금의 감소뿐만 아니라
주가도 하락하면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고배당 저성장주 분산 포트폴리오는 뭐 하나 두 개의 기업이 아까와 같이 뭐 실적이나 배당이나 성장성이 크게 나빠지더라도 오히려 다른 고배당 저성장주들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배당이나 성장성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은 이를 통해서 이익과 손실을 상쇄하거나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대신에 이렇게 분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고배당 저성장주가 굉장히 좋아지더라도 이익의 극대화는 안 되고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익의 성장 측면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리스크를 어느 정도로 감수할 수 있는지 그런 성향을 참고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확신하는 기업이 소수인지 뭐 하나 두 개인지 아니면은 여러 개인지에 따라 가지고 집중을 하거나 분산을 하는 방법을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저배당 고성장주 포트폴리오. 네. 요거에 맞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배당 고성장주의 기준은 이 배당 수익률이 1% 2% 이하면서 앞으로의 연평균 성장률은 15%, 15%, 20%, 30% 이상인 이런 주식들을 저배당 고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여기에는 빅테크 주식들이 그쵸. 많이 포함이 되는데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메타, 애플, 카카오, 엔비디아, AMD,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와 같은 주식들이 대표적인 저배당 고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저배당 고성장주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저배당 고성장주들은 앞으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장기간 지속될 거다. 예를 들면은 대략 연평균 20%에서 30%의 순이익 성장률이 10년, 20년 정도는 유지됐을 경우에 합리적인 주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빅테크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전년보다 뭐 5%, 10% 이상 성장을 했더라도 기존에 예상했던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부족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는 뭐 10% 이상 하락을 하기도 하거든요. 투자 성향 이외에도 나이대나 인생 주기에 맞춰서 또 이런 성장주, 배당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것들을 추천하고 계시나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연차와 뭐 직급, 자기의 이 소득 수준에 따른 포트폴리오인데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이제 사회 초년생, 대략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대략 한 5년 정도까지 봤을 때는 아직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리고 이 근로소득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투자금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먼저 다양한 배당 성장주들, 뭐 고배당 저성장주뿐만이 아니라 저배당 고성장주들에도 다양한 투자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고요. 한 100만 원 이내에서 이런 다양한 배당 성장주들의 분산한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예상 성과도 있나요? 만약에 이 고배당 저성장주 포트폴리오에 사회 초년생이 매년 1,500만 원씩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 자산과 배당 수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고배당 저성장주의 현재 배당 수익률은 5%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연평균 성장률은 7%라고 했을 때에 변화되는 시드머니와 배당 수익인데요. 네. 먼저 1년 차에는 1,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5%이기 때문에 총 배당금은 75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2년 차에는 이 누적 투자금 1,500만 원을 더 투자했기 때문에 누적 투자금은 3,000만 원이 되고 그리고 이 3,000만 원에 작년에 발생한 75만 원의 배당금이 더해져 가지고 3,075만 원이 시드머니가 되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7%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5.35%가 됩니다. 주가의 변동은 없는 걸로 가정을 할게요. 주가는 그냥 그대로인 걸로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2년 차의 총 배당금은 160만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게 꾸준히 매년 1,500만 원씩
추가 투자를 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경우에는 9년 차에는 시드머니가 1억 7,800만 원이 되고요. 총 배당금은 1,534만 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15년 차에는 총 시드머니가 4억 3,900만 원이 되고 총 배당금은 5,600만 원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주가의 등락이 없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배당 성장주를 15년간 매년 1,500만 원, 평균 1,500만 원씩 투자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만으로도 15년 차에 대략 5,600만 원의 배당금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배당 성장 투자를 20년까지 지속했을 경우에는 시드머니가 9억 7,900만 원으로 증가를 하고 총 배당금은 1억 7,700만 원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리급에서 과장급 정도 한 5년 차에서 한 10년 차가 된다라고 하면은 분산 투자하면서 쌓은 다양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략 한두 번의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도 있을 것이고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좀 더 자신의 성향에 맞는 배당 성장주의 비중을 키우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네. 정도. 그리고 이제 10년 차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대략 한 200만 원 이상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매월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통찰력도 굉장히 깊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자신이 뭐 가장 매력적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배당 성장주들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방법을 사용해봐도 괜찮고 아니면은 자기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괜찮다고 그러면은 분산을 통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년, 20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거의 은퇴를 생각해야 될 시기잖아요. 보통 이때는 되도록이면 고배당 저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면서 안정적인 생활과 여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꼼꼼히 비교해서 투자할 만한 뭐 배당 성장주를 골랐다. 그럼 언제 사야 하는지, 그리고 또 매도는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사야 되는 시기. 왜냐하면 이거는 그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당장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냥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내가 장기적으로 이 주식에 투자할 여유 자금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때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도를 잘해야 되겠군요. 이게 그냥 매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비중 이동을 하는 더 배당 수익이 높은 주식으로 비중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매도 그리고 매수가 되는 거죠. 작가님은 그런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배당 성장주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에게 중장기적으로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되는 주식으로 계속해서 비중 이동을 하는 건데요. 그러한 상황은 대략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한 배당 성장주에 예상되는 배당이나 성장성의 변화는 없는데 주가만 크게 상승하게 되면은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크게 하락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주가만 2배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예상되는 배당 수익은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던 다른 배당 성장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 주식을 매도를 하고 시세 차익을 실현을 하고 배당 수익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배당 성장주로 비중 이동을 해주는 거죠. 시드머니는 2배로 커졌고 그리고 이거를 더 높은 배당 수익을 주는 주식으로 옮겨주면서 그만큼 배당 수익도 커지는 그런 가장 해피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투자한 배당 성장주의 주가는 그대로인데 앞으로의 배당 수익이나 성장성은 오히려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배당 성장주들보다 중장기적인 배당 수익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배당과 성장성이 낮아진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배당 성장주를 매도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배당 수익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 성장주로 비중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케이스로는 내가 투자하고 있지 않은 배당 성장주의 배당 수익이 높아지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내가 투자하고 있지 않은 배당 성장주의
주가가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예상되는 성장성이나 배당은 그대로인 경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8%인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6%인 배당 성장주의 주가가 만약에 절반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은 주가 대비 예상 배당 수익률은 12%로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배당 성장주보다 중장기적인 배당 수익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배당 성장주를 매도하고 더 배당 수익이 높아져서 투자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 성장주를 매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투자하고 있지 않은 배당 성장주의 주가는 그대로인데 예상되는 배당 수익이나 성장성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경우도 주가 대비 중장기적인 배당 수익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배당 성장주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배당 성장주를 매도하고 더 중장기적으로 배당 수익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 성장주를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뭐 실적이나 배당도 같이 상승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 주가가 단기간에 급상승을 하거나 그러면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상승한 주가보다 오히려 배당 수익이나 실적이 성장하면서 배당 수익이나 성장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은 현재 내가 예상하는 배당 수익보다 중장기적인 배당 수익보다 훨씬 더 중장기적인 배당 수익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유를 합니다. 일단 기업 분석을 상시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네요. 이걸 하려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작가님이 1년에 한 몇 번 정도 리밸런싱을 하시나요? 보통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배당 성장주 투자를 하면서 리밸런싱한 기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길 때는 한 2년, 3년 그리고 짧을 때는 이제 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는 안 하시는 거네요, 그죠? 어떤 산업이나 기업의 사업이 급변할 때가 분명히 있긴 한데 그게 뭐 수시로 일어나진 않거든요. 네. 그럼 작가님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기간은 보통 굉장히 길고 상승하는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기간은 대부분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장주 같이 안전 마진이 있고 진짜 가치가 있는 주식에 꾸준히 투자하면 그 자체로도 내 자산과 시드머니가 자산과 현금 흐름이 갈수록 빠르게 증가를 해가지고 그 자체로도 좋지만 언젠가는 이런 배당 성장주들은 실제 가치에 성장하는 가치에 비례해가지고 주가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짜 가치가 있고 나의 삶을 주가의 등락과 상관없이 나의 삶과 여유,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늘려줄 자산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주식은 내가 이제 성장하는 위대한 기업의 공동 주인이 되어서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으로 이 주식 투자를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 예측 결과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서 통찰력이 깊어지고 또 성실한 근로와 사업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또 결과를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 인내심이 길러지면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통찰력 깊고 인내심이 깊어지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현영준 작가님을 모시고 배당 성장주 투자 방법에 대해서 2부에 걸쳐서 알아봤습니다. 작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